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78만 8천 원요. 30%요. 78만 8천 원에 30%.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손절가요. 손절가. 네, 이거 일부 손절했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매수가까지 올지가 궁금하고, 네. 이거 이제 일부 또 손절했는데 또 손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LG화학, 언제부터 이 종목을 매매를 하셨던 거세요? 이거 되게 오래됐고요. 네. 엔솔 상장하기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76만 원대까지 왔을 때 손절을 못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70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네. 계속. 네, 그래서 이거 또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좀 이거 몇 년 동안 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그러셨군요. 2020년대쯤에는 그래도 수익을 내신 기억이 있으시긴 하죠? 네, 상장하기 전에 80만 원대 초반에서 매도하려고 하다가 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엔솔 꺾이고.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TV도 잘 못 볼 때고 막 해가지고, 네, 예. 엔솔 상장 그거를 놓쳤어요. 그 전에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빠져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작년 연초에 뭐 40만 원대 가고 그랬을 때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니까요. 저희가 네, 어떻게 그때, 하면은 네. 좀 더 나은 전략이 될지 알아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시 후에 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LG화학입니다. 비중은 지금 한 30% 정도 되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과 함께 하셨는데 다소 좀 아쉽게도 지금 원금 회복 근처까지 돼 있는데 과연 손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해야 될까? 일단 손절이라는 단어를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약간은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우선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저도 좀 차분하게 진단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죠. 시청자님 목소리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2월경인데 정말 진짜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였어요. 워낙에 덩치도 크고 네, LG 덩치도 에너지 컸고 솔루션. 시가총액도 높았고 그때 뭐 120조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블랙홀처럼 뭐 빨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 이제 물적 분할에 어떻게 보면 이 주주들의 피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어찌 됐건 딱 3월 16일에 차트 모습 보면 4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잘 올라왔거든요. 뭐 양국제 공장 설립 소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LG화학 자체를 보시게 되면 석유화학 쪽이 한 45% 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뭐 또 한 45%. 그다음에 생명공학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가 한 7%, 생명공학이 1%.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아베오라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인수를 했거든요. 8천억 원에 지금. 근데 결국은 LG화학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2차 전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LG화학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폴리에틸렌이라든지 PE라든지 PVC, 가소제 쪽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제 선배분이 여기 2년 선배 여기 LG화학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LG화학 직원분들이 이제 자사주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돈 벌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에 다 쏟아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LG화학이 실질적으로 분할 때문에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실적이 2022년도에 급감했어요.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그 반토막 난 이유가 뭐였냐면 석유화학 쪽이었거든요. 이쪽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조를 찍었는데 지금 작년에 3조로 그냥 반토막 가까이 탁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 난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석유화학 쪽이라 보는데 이쪽의 분위기를 안 탄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비중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LG화학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폭이 좀 나올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선생님이 지금 아까 손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좀 손절가가 궁금하다. 제가 손절가는 제시는 해드리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고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 조금 단기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쉽사리 빨리 못 갈 거예요. 저는 손절은 염두 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으로
이게 내 종목이다. 제가 만약에 LG화학을 들고 있다. 그러면 손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사인을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데 월봉 모습을 보시더라도 조금 올라올 겁니다. LG화학 자체가.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 단가 근저리까지 뭐 76만 원 정도, 77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다면. 그런데 이제 시장이 등락 과정으로 지속되면서 뭐 지금 연준의 정책적 스탠스가 완벽하게 좀 혼조되는 양상으로 다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에서 포기하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절을 일부러 좀 진행했고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때 이제 보유할 때만 해도 지금 동학개미 운동 시절인 것 같거든요. 그때 보유하실 때만 해도 또 이런 물적 분할을 염두 안 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LG화학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계약 부분도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을 다 쳤어요. 이제는. 요즘에 간간히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한솔케미칼 좀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LG화학은 내년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기간에 길게 좀 가져가셔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손절로 대응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 후회하실 공산이 굉장히 커요. 이왕지사 묻어놓은 거 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나는 좀 손절을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60만 원 이탈 시 손절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때 찍었던 뭐 58만 원, 60만 원 근저리가 깨지게 되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거 나오는 거는 잘 화면에 안 나가겠죠. 외인 수급인데 요즘 개인들이 좀 달려들어서 그렇지 외국인 수급이 LG화학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그런 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 목표가 76만 원 레인지 보면 78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고점 상단까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님 못 팔았던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한 11% 정도는 더 반등폭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신 좀 연말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 반영되고 있으니까 6월, 7월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유를 하셨다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레인지 범위로 58만 원에서 60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시간 투자만 약간 더 해보시면은 그래도 성과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면요. 예. 이거 50만 원대 후반대, 60만 원대 초반대 왔을 때 제가 추가 매수 하려고 하다가 예. 이게 금액이 이게 비중이 30%긴 한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60만 원대 초반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게 막 그쵸. 변동폭이 막 빠질 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가 또 이게 60만 원대 또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비중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예. 이거 60만 원대 지금 이 주식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60만 원대 초반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네. 6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면은 단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네. 좀 대응해도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손절가로 잡아주신 가격 즈음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건데 시청자님 생각은 60만 원 초반까지는 안 갈 것 같다. 한 65만 원쯤 되면은 조금 더 사볼까요? 이런 의견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이면 목소리 없으세요. 시험은 합격하려고 하는 거고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가증권일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경기 침체 국면에 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님이 굳이 원하시니까 손절가 제시를 했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금이 좀 많다 보니까 비중이 30%니까 좀 헤비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60만 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게 맞아요. 55만 원까지 좀 레인지 범위를 열어놓고 60만 원 이탈 시에 비중을 한 5% 10% 더 올려가지고 2024년까지 장기 투자하면 LG화학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년 가이던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내년 가이던스가 지금 이미 잡혀 있는데 내년 가이던스에 지금 LG화학이 지금 반영문이 있느냐 그 부분이 없어요. 결국은 사이클이 올해 지금 하반기 되면 화학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LG화학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주식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더 사야 될 때예요. 그럼 LG화학 자체를 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이 실적이 올라갈 거예요.
수주잔고가 계속 넘쳐 흐르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부분은 딱 지금 안정적인 캐시커가 하나 있고 좋아져야 되는 부분은 화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연말되면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실 거면 60만 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로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10만 원은 이탈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최근에 얼마 전에 한 60만 원대에서 계속 네.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60만 원대까지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결국 시청자님 생각은 거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으니 한 60만 원 중반대에서라도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게 정말 궁금하신 건데. 21일 전 언저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뭐 알 수 없습니다.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65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단가가 크게 낮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저는 60만 원, 뭐 65만 원 중반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의견은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가격 60만 원 이하 오면은 추가 매수 괜찮은데 60만 원 중반대는 굳이 이렇게 두 개의 이 선택지를 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손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렇게 좀 진단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VOD 다시 좀 돌려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LG화학 봐드렸습니다. 워낙에 큰 자금이 묶여 있으시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시나 봐요.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손실 보고 계실 때는 오히려 마음을 비웠는데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니까 고민이 좀 되시는 상황입니다. LG화학 또 마치 우리네 이야기 같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들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종목 LG화학 봐드렸습니다. 전화 상담이었고요. 이번에는 게시판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스카이님 네이버고요. 매수가 28만 5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28만 5천 원에 매수하신 거 보면 작년 6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23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성장주가 좀 다시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가 오늘은 챗봇 관련 테마로 상승이 강했는데요. 네이버가 올 상반기에 서치 GPT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으로 네이버의 AR 기반 신규 사업이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지 자세한 진단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28만 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급 매도 20일권 내에 보시게 되면 늘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딱 두 종목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등락 과정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저가에서 지금 뭐 바닥을 좀 기었고 리바운드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나 카카오는 절대 성장주가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일 뿐인데 플랫폼 업체는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이 회원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포털 사이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40대 분들이나 50대 초반 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텐데 예전에 야오라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라이코스라는 포털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우리 앵커님 지금 웃으시는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이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이트는 지금도 상존을 하고 있지만 다 없어졌어요. 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거 다 없어지고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만 남은 거예요. 시장에. 제가 20대 때 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야후 쓰는 사람 많았습니다. 라이코스 그 깜장석 강아지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같은 플랫폼 업체인데 제가 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그때 46만 원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국면에서 집에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많았지 않습니까? 플랫폼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이런 웹툰이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일단 매출이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 매출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완전 박살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외적인 노이즈가 많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때도 쓴소리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팩트니까 사망사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엎드려 빠쳐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두 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부분이. 네, 굉장히.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고요.
단지 네이버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전문가로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ROE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 한 10년 정도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다양성이 좀 내포되든지 눈으로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가 붙어줘야 되는데 오늘 금방 캐스터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이것도 제가 오늘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챗봇. 네. 뭐 지금 너도 나도 없이 출시 안 됐습니다. 지금 GPT만 출시됐지 뭐 지금 바드도 하겠다 뭐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좀 하겠다 뭐 또 뭐 잉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뭐 챗봇 하겠다. 출시하는 건 좋거든요. 저는 코로나 백신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코로나 백신 때 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결국 된 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코로나 치료제도 다 한다 그랬거든요. 된 데 없죠. 근데 그때는 유동성 공급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불을 탔어요. 지금은 유동성 공급이 없기 때문에 주가 불타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챗봇 테마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챗봇이 이제 출시했는데 연구 개발하고 인력 투입하고 자금 투자했어요. 인기가 없어. 그래서 문을 닫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다 너도 나도 없이 지금 챗봇 개발하는데 어느 것은 쓰고 어느 것은 안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면을 봐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은 화랑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챗봇 테마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는 챗봇 안 할까요? 하겠죠. 네. 그러면 둘이 또 경쟁 업체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금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도 하긴 했는데 저는 중장기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 제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15만 원까지 좀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충분히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있는 돈 뭐 100만 원이 생긴다, 50만 원이 생긴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1월 달에 상승은 찐 상승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증시 바닥론은 나왔거든요. 이제 등락 과정으로 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돈 생기면 주식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네이버의 지금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28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겁내실 필요 없어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15만 원 찍고 반등 나왔는데 굳이 뭐 단지 네이버로 이제 큰 수익 40만 원까지 가서 목표가를 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100% 상승을 노리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28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28만 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하시면 나오시죠.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면서 가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스카이님의 네이버 게시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이거든요. 전화가 안 돼갖고. 아, 여러 번 전화를 주셨네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더 잘 봐드려야죠. 어떤 종목인데요? 손님월이요. 토니모리 얼마에 사셨어요? 5,500원이요. 5,500원의 비중도 알려주세요. 한 30% 될 거예요. 30% 정도. 네. 이 종목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아, 본전 올 건지, 더 네. 갈 건지, 팔아야 될 건지 몰라갖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건데 당초에 이 종목 사실 때는 얼마를 바라보시고 사셨어요?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냥 저기 해갖고 샀죠. 여기 추천하고 그 전에 화장품주 간다 해갖고요. 네.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화장품주 가운데서 토니모리를 사신 건데 딱히 예. 이렇게 정해놓으신 목표가가 있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까지 갈 건지 궁금해갖고요. 예, 연락 잘 주셨어요. 저희가 그러면 네, 두루두루 전략 세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토니모리입니다. 화장품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신데 5,5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그 표를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 수출 비중은 좀 낮네요. 내수 비중이 좀 확실히 좀 높은 것 같고요. 거의 뭐 6대2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조금 부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조금 주가가 좀 올랐죠. 근데 얘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단기 반등세로 봐야 될 게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법은 매일 정리해 드리는데 화장품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뭐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화장품만 하는 쪽들은 큰 반등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LG 생활건강도 좀 올라왔지만 대장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모레퍼시피 좋은 종목들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예전 같은 퍼포먼스는 보여지긴 좀 어려워요. 그나마 토니모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소식에 좀 젖어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수하고 수출 비중만 나와 있지 수장고가 없어요. 화장품의 특색이잖아요. 지금 그거 자체가. 기술력이 있는 IT나 반도체 업체들은 수주 잔고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사항에 올려놓거든요. 수주가 얼만큼 있다.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할 텐데 지금 여기는 5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4년 연속 적자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실질심사 대상이고요. 5년이면 관리 종목 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되면 어떻게 되냐? 거래 정지예요.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돌아옵니다. 곧. 시청자님 이거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주가가 지금 보니까 3,100원까지 빠졌는데도 잘 버티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중간중간에 한 2년 적자 나고 한번 흑자 쓰고 또 2년 적자였다 이러면은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다이렉트로 5년 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뭐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간 설정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월까지 좀 끌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단가까지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 좀 간극을 좀 보니까 한 차례 바람만 좀 불어주면 한 5,5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내가 10원짜리 한 장 손실 안 보겠다. 주식시장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5,500원까지 노리지 마시고 한 5,200~300원 정도 오시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딱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5,200원까지 반등 목표가 쓰고요. 이건 손절가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가 4,3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5,200원까지 반등 시 포트게 주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구체적으로 가격 라인을 딱 정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러면 얼마큼 5,200원이요? 5,200원, 5,300원 그 근처요. 이쯤 오시면은 나오자. 이렇게 전략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달에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도 네.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시면 되니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토니모리 봐드렸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 들고 갈 종목 아닌 종목 이런 부분들도 혼자는 판단이 좀 힘드시잖아요. 전문가님의 시선이 그래서 더 필요하고 더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도움 받아볼게요. 저희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비타민님, 종목은 솔브레인이고요. 매수가 28만 6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솔브레인 상승했습니다. 종가 24만 원 터치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차트 보니까 21년도 하반기에 매수하셔서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 반도체 업종 바닥론 나오면서 소부장 종목들도 좀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작년 9월 들어 바닥은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이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지 자세한 진단은 김민준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옛날 생각이 났네요. 국산화 바람 불었을 때 소부장. 네. 뭐 그때 포토레지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바람 불었던 적이 벌써 그게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 많이 했죠. 네. 그때 참 네. 분할 바람 불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또 뭐 일본에서 우리 이제 수출 규제를 또 하면서 국산화 바람 불었을 때 대장주격 역할을 했던 게 솔브레인이었죠. 그다음에 또 동진 세미캠.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2021년에 3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인적 분할하겠다 해가지고 거래 정지되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뭐 솔브레인이 찐이죠. 그 화학 소재를 많이들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가고 있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 3나노 하지 않습니까? 게이트 오라운드 그 파운드리 소재도 솔브레인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메모리 쪽까지 지금 영역을 좀 넓히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솔브레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솔브레이 실적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 지수 하락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인텔, AMD, 뭐 엔비디아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빠졌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수 앞에서 장사가 없었고 작년에 정말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등등 자이언트 스텝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되면서 주가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바닥은 말씀드렸지만 증시 바닥은 찍었어요. 요즘에 1월의 상승폭은 결국은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양분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찌됐고 오늘도 하이닉스 뭐 딱 요즘에 수급 20위권의 순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져요. 네, 딱 포진이 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보게 되면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지금 한 8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오늘 좀 지나면 또 바뀌겠죠. 오늘 두 그룹 다 지금 기업 다 전부 다 1,000억 원 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거의 50% 비중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제가 외치는데 그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누군가 주식을 팔아줘야지 자기들 저가에 사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매도한다. 그럼 내일 코스닥 시장 홍풍입니다. 지금 딱 구조가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솔브레인 어떠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솔브레인의 실적이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재 쪽인데 그 소재도 이제 결국은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년 동안 주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결국은 소부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품 쪽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부품 쪽은 뭐 ISC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테스트 소켓 쪽은 잘 모르겠지만 소재 쪽은 다시 한 차례 바람이 불 공산이 큽니다. 우선은 소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재지 않습니까? 소재라는 것은. 그래서 주가 지금 시장자님 이제 28만 5천 원까지, 28만 6천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쉬겠죠. 이제 올라가는 동안 뭐 항상 굴곡은 일시 올라가니까. 근데 이건 보유만 하시면 손해 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중이신 것 같아요. 비중이 10%. 너무 많죠. 30%. 그래서 비중 추가는 더 하지 마시고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이 뭐 28만 원의 매물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30만 원을 넘어가도 시청자님 수익폭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이제 평균 단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 사인을 내는 겁니다. 솔브레인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장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24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아까 LG화학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갖고 올라가고 28만 6천 원에 포트 교체를 해서 그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면 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28만 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님도 원금 회복하시면은 그 즈음에서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솔브레인에 대한 진단 결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종목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약간은 상장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이름만 봐서는 모르는 그런 종목군 있잖아요. 트윈 한번 보겠습니다. 트윈 박경민 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셨고요. 35,0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 10%. 1년도 넘게 애가 탔는데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해주셨는데 종목 명만 봐서는 무슨 일 하는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만 원 부근에 지금 주가 형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거의 9%, 10%에 육박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년 정도 안 움직여가지고 답답하셨는데 1월, 2월 주가가 좋으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좋으면서도 또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러신가 봐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매수가가 35,000원이셔가지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될지 김민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35,000원까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AI 쪽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메타버스 좀 바람을 탔고요. 딥러닝 이제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AI를 좀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뭐 뭐니 해도 지금 AI 인공지능 챗봇 바람을 안 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섹터가 테마로 묶여가는 거는 시장에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챗봇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메타버스 좀 바람을 또 탔고 주가가.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DOE 정도? 엔터가 결합 요소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요즘 DOE를 보시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엔터도 결합 요소가 있는데 이제 팬들과의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남 소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작년에 489억인데 영업이익이 166억. 올해 790억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나와요. 근데 아까 트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액이 20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여유예요. 글쎄요. 2017년에 656억 찍었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2018년 57억으로 완전히 매출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자. 2019년에도 100억 적자. 2020년부터 지금 이제 2020년 상장을 하면서 흑자를 썼는데 빚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는 제가 보니까 열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리는 없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지금 2021년으로 돼 있으니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600억짜리 매출 기업이 왜 갑자기 57억으로 뭔가 탁 떨어졌을까? 이거는 분명히 기업의 내부 구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 매출 대비 주가 퍼포먼스 이거는 순전히 지금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바람이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 챗봇에 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갈 것이냐. 오늘 뭐 인포베이커 같은 종목도 아까 상한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 더 테마가 좀 더 지속될 수는 있지만 시청자님 단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중 추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지속되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 매수하십시오.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차 벌써 단기 저항선이 왔습니다. 내일 뻗어줄지 솔직히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요. 1차 저항선이니까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챗봇 테마가 좀 더 타거나 인공지능 테마가 조금 더 타면 다음 라인이 24,000원이에요. 여기가 저는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테마를 아무리 부지런히 탄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회사가 그래도 부채 비율이 없다는 점이 발행 주식수하고 유동 주식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유동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 36만 주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죠. 한 80만 주 이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1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지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4,000원까지.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이 2만 원이니까 여기를 뚫으려면 폭발적인 거래량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오늘 못 넘어갔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12,900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손절 대응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손절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정말로 24,000원까지 올라가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24,000원에 손실 줄이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4,000원까지 못 가면 어떡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전 다행이라고 봐요. 아. 이 기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업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한섭 씨가 뭐 지분 50% 갖고 있으니까 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인의 기본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은 50%가 넘어가야지 경영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들을 이렇게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50%를 절대 이상 주주들한테 주식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불고 그거 이제 기업 사냥을 당하는 경우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보다도 21년 실적이 더 안 좋았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적자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흑자를 찍기라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실적 기대할 데 없고 밸류 기대할 게 없고요. 기술력 부분 잘 모르겠고 무조건 테마해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 테마. 그 모멘텀 바람으로 결국 못 간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가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왜 제가 이제 교체 사인을 바로 안 내냐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때는 결국은 주식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조금 챗봇 바람이 분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해가지고 손실을 줄인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의 아쉬운 점이 뭐냐? 이 종목은 12,900원 왔어도 추가 매수가 어려워요. 과감하지 못하죠. 과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24,000원까지만 와도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진단이 나오는 듯 합니다. 일단은 반등의 목표치 24,000원 드리는데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AI 바람을 탔을 때 이 부분이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즈음에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높지는 않으시니까요. 너무 원금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투임 알아봤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I 테마를 타서 일단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강한 움직임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전화 상담 이제 시작할 텐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은 TV 볼륨을 좀 내려주시고 저희 방송 말고 전화 소리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G 전자요. LG전자. 오늘 좋았죠. 네. 이 종목 얼마에 사셨는데요? 예, 15만 3천 원이요. 15만 3천 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5%요. 15%. 이 종목을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내릴까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할까? 네, 예. 네. 그리고 언제쯤 얼마나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손절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네. 일단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셔서 추가 매수해서 네. 단가를 좀 낮추는 게 첫 번째 고민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네, 궁금하실 것 언제쯤이고요.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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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LG전자 신청이 2분 더 써주셨어요. 매수 단가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써주신 분들은 12만 원대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전화 상담 해주시는 분 기준으로 봐드릴 테니까 같이 좀 참고해 주세요. 저희 젤파고TV님하고 젠가님도 올려주신 LG전자 뜨겁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김민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제가 진시진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앵커님하고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나오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종목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빠르게 핵심만. 왜냐하면 채택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오늘 원래 전화 상담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다른 분들도? 오늘 좀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LG전자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포트파를 좀 봤고요.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 냈었습니다. 근데 LG전자의 이제 상승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전장이에요. 전장 부분이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 TV 가전 쪽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비 둔화에 맞물려서. 근데 이제 오늘 KB증권의 리포트는 뭐라고 냈냐면 이제 어둠의 터널은 지났고 프리미엄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전은 LG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우리 박선생님 동의하시는 부분 같은데. 실제로 같은 스펙의 가전이더라도 삼성보다 LG가 한 10%, 20%씩 비싸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뭐 건조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LG가 더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뭐 TV 가전은 LG다 이거는 뭐 알아서도 생각하시고 네. 단지 이제 전장 부분이 분명히 LG전자의 키포인트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자, 지금 내일 당장 애플카 이슈가 나와가지고 확정이다. LG전자는 상한가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이슈가 언제 나올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러브콜은 LG전자에서 계속 보내요. 하자. 우리 마그나 합작법인도 설립해놨고 애플카 같이 해보자. 계속 러브콜 보내지 않습니까? 애플은요. 요지부동이에요. 확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시그널을, 그러니까 답정료처럼 이제 짝사랑을 LG전자가 보냈는데 애플에서 그래 좀 해볼까? 이렇게 뉘앙스라도 풍기면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실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장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전장의 부분에 관한 부분은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소비 둔화에 맞물리면서 프리미엄 제품들. 요즘에 이제 뭐 삼성 땡땡 프라자, 뭐 LG 뭐 땡땡 샵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면 할인 제품 엄청나게 팝니다. 지금이 혼수장만의 최저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TV 냉장고 바꿀 때는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싸니까. 안 팔리니까 어쨌든 그 공정 그 제품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 연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TV 가전이 좋아질까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LG전자 쪽에서 이제 B2B 쪽으로 적극 시장 공략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글쎄요고요. 아직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물가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 소비자 물가는 재화와 서비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는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서비스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LG전자 아까 가보시고 계신 분들 절파고 TV님이나 젠가님 12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12만 원까지 반등 가능하댔잖아요. 지금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전장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까지 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TV 가전이 프리미엄 제품이 소비 둔화가 좀 개선되면서 잘 팔리는 시기까지 보유. 그러면 LG전자의 투자 기간 올해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올해 애플카가 붙어주면 시세 반등은 나올 겁니다. 시청자님은 단가를 안 낮추시면 15만 원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저는 10% 정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쫓아서 사지 마시고 LG전자는 10만 원 정도나 10만 원 아래권에서만 사세요. 그래야지 단가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 주가 계속 쭉쭉 뻗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조정 구간이 나오면 내일 좀 한 5% 사고 10만 원 초반대 정도 오면 한 5% 사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최종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괜찮으신데요. 10만 원 아래에서 조금 더 사셔가지고 반등의 목표치 13만 원 네. 잡아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놨다가 좀 13만 대응 원이요? 전략 네,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종목 LG전자 봐드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강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내일장도 오늘만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내일장 포인트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그 내일장에 원래 지금 전략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했는데 LG전자가 갑자기 네. 폭주해가지고 질문이 채택이 된 것 같은데 내일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저께 그 이코노미 클럽 워싱턴 DC에서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도 이렇게 고용 지표가 호조일 줄 몰랐다. 이게 여러분들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네. 시장에 그 금리 인상의 중단 요소를 좀 빠르게 주고 싶고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가고 싶은데 고용이 너무 탄탄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환호를 해버렸어요. 왜 환호를 해버렸냐면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 안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최종금리 확정돼도 고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 반등세를 누리는 건 괜찮은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크나큰 착오고요.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투심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써왔는데 시장의 투심은 완벽하게 증시 바닥론이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몇 번 올릴 건데 작년처럼 뭐 7번 올릴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올해 올려봤자 그래 뭐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2-3번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그래서 지금 증시는 바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투심의 방향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가져오는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분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태입니다.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 계속 외국인들하고 엇나가는 수급들을 유지하는데 철저히 공략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가 팔아주잖아요. 그럼 그걸 다 담아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탄탄해지든가 경기 침체 국면이지만 그래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슈팅들이 나와요. 더디지만 나는 조금 테마가 자신이 없다 그럼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개별 종목 잘해 테마 자신 있어 그럼 뭡니까? 이슈 장세. 요즘 이슈 뭐죠? AI 챗봇이지 않습니까? 난 여기를 공략 잘할 수 있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난 자신이 없다. 이런 거는 조금 테마고 기술적인 관점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 나 여기가 자신 있어. 그러면 이슈로 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접근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의 투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굳이 테마를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 결코 결과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싼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굳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않을 필요 없다고 봐요. 로우 리스크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버는 고수익 전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장은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오늘 쉬었지만 역시나 반도체 부품 그 다음에 2차전지 조정 나올 때마다 역시나 2차전지 관심. 근데 2차전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목 선정 잘 하셔야 돼요. 2차전지는 과열권 양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올해 가능성 무궁무진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 바람은 인공지능에 불고 있다. 수품 바로 보고 공략한다면 좋은 그래도 수익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체로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김민주 전문가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곱씹으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김민주 전문가님 팬입니다. 수준 높은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매주 수요일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주고 다음 주에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끝날 시간에 함께 해주신 분들, 진단 신청해 주신 분들 못 봐드려서 내일 이 시간 꼭 올려주시면 저희가 먼저 좀 봐드릴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